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기관계 3가지 배웠죠. 처음에 소화계 배웠었고, 그리고 순환계 배웠었고, 그리고 호흡계 배웠죠. 우리가 소화시키고, 그리고 순환하고, 호흡하고, 노폐물이 생기겠죠. 이러한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배설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한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을 우리가 배울 것이고, 그리고 모형을 사용해서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있었죠. 용어,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책을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시험을 치면 다 틀리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용어나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지금 이번 단원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야 돼요. 직접 그려보고 써보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책 그냥 교과서 읽고 맞아 선생님이 이랬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다 틀려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고 써보고, 특히 선생님이 그려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밥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계속 영양소 섭취를 해주면 오줌이 마렵잖아요. 그러한 오줌이 오늘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을 한번 봅시다. 급하다 급해. 참고 또 참아보지만 배배 꼬이는 몸. 오줌 얼마나 참아봤나요? 도대체 이 오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더러운 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주는 정수기. 우리 몸에도 정수기와 같이 노폐물이 든 혈액을 깨끗한 혈액으로 걸러주는 콩팥이 있습니다. 정수기에는 여러 개의 필터가 들어있어서 단계별로 물을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콩팥도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이 사구체를 지나는 동안 크기가 작은 요소나 포도당 등은 물과 함께 포먼 주머니로 빠져나가는 여과가 일어나고, 포먼 주머니 속으로 여과된 액체는 세뇨관을 지나면서 세뇨관을 둘러싼 모세혈관으로 몸이 필요한 포도당 등이 재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남아있던 노폐물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을 분비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세뇨관에 남은 액체는 오줌이 되어 콩팥 깔때기에 모입니다. 콩팥 깔때기에 모인 오줌은 오줌관을 지나 방광에 모인 다음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갑니다. 즉, 오줌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물이며,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이제 배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에서 노폐물이 분해될 때는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은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생겨요. 자, 이거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참고로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소화계에서 배운 거, 뭐랑 뭐를,
주 영양소가 뭐였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그리고 지방이었어요. 근데 탄단지는 공통적으로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냐면 탄소, 수소,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단백질도 탄소, 산소, 수소, 탄단지 모두 탄소, 산소, 수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단백질만 질소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몸에는 산소가 매우 많죠? 산소를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이니까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만나면 CO2,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우리 호흡계랑 순환기 할 때 배웠죠.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뭘 통해서 나가죠? 폐. 기억나죠? 폐를 통해서 날숨을 쉬면 나갑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줬죠.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H2O. H2O가 뭐죠? 물이에요, 물. 물이 됩니다. 이 물은 마찬가지로 폐를 통해 날숨으로도 내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은 액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체 수증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증기도 숨을 쉬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오줌을 통해서도 내보낼 수 있어요. 오줌은 콩팥에서 내보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물은 땀이 있습니다. 자, 얘는 산소고, 그리고 질소. 이 질소가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질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엄청 강해. 독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러한 독성이 강한 물질을 우리 몸에 내버려두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간에서 요소. 자, 그래서 우리가 간 보고 해독작용을 한다고 해요. 간에서. 자, 어디서 바뀐다?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다. 그래서 오줌에서 암모니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줌에서는 요소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소는 콩팥으로 운반된 다음 오줌에 포함되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요소는 콩팥. 배설되려면 콩팥으로 운반이 돼야겠죠. 콩팥으로 운반된 다음 오줌에 포함되어 몸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 요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있어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줌을 배설이라고 그러고 똥은 배출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4가지 기관계를 할 동안에 뭘 알아야 된다 했죠? 기관. 어떠한 기관이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몸에서 배설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배설계라고 하겠죠? 자, 배설계에 포함되는 기관을 한번 봅시다. 배설계는 제일 중요한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자, 콩팥, 그리고 오줌관. 오줌관은 방광과 콩팥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관을 오줌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방광에서 오줌을 저장해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설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줌이 생성되는 장소인 콩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콩팥에서 오줌이 생성이 되죠. 오줌 생성. 자,
자, 콩팥은 이렇게 보면 콩팥 겉질과 그리고 콩팥 속질과 콩팥 깔때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겉질, 바깥에 있는 겉질, 그리고 속에 있는 속질,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깔때기처럼 생겨 있죠? 깔때기. 자, 깔때기처럼 생겨 있는 콩팥 깔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콩팥은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로 구분된다. 그리고 콩팥 겉질과 콩팥 겉질과 속질에는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이거 매우 중요해요.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네프론이 있습니다. 근데 네프론도 뭐를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세 가지를 뭘 합쳤냐면 뒤에 또 나올 텐데, 자, 매우 중요합니다. 사구체, 그리고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자,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여러분들 매우 외우기가 힘들 텐데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해 주세요.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이다. 얘네는 어디에 있냐?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아까 말했죠.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 혈액은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모세혈관이 이렇게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사구체는 실사자예요, 실사. 그리고 구는 그 동그란 거를 구라 그러죠. 그 구, 그래서 사구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실처럼 뭉쳐있고, 그리고 사구체를 둘러싼 지금 주머니 구조가 있죠. 주머니 구조를 보먼주머니라 해요. 그래서 여기 이게 그거예요. 여기 빨간 게 사구체, 그리고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먼주머니, 그리고 여기 보먼주머니랑 연결되어 있는 지금 가늘고 긴 관이 보이죠? 이것이 세뇨관이고, 지금 세뇨관을 이렇게 또 둘러싸고 있는 얇은 혈관이 있을 거예요. 이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자, 구조를 여러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사구체, 그리고 사구체는 실처럼 뭉쳐있고, 그리고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먼주머니, 그리고 보먼주머니랑 연결되어 있는 길다란 관, 이게 세뇨관. 이까지가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이 뭐라고? 오줌을 만드는 단위. 그것은 콩팥 겉질, 콩팥 속질의 구성 성분이고, 그리고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구체. 실이 엄청 엉켜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배설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분해가 됐어요. 소화시켜서 이렇게 노폐물이 생겼습니다.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노폐물이 생겼는데 그 중에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서 지금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고 있죠. 자, 이렇게 바뀐 노폐물이 콩팥으로 운반이 돼서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요. 지금 콩팥에서 오줌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배설은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자, 배설계는 당연히 배설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기겠죠. 자, 이거 다스쌤이 설명했죠. 그리고 콩팥 동맥이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콩팥 정맥이 콩팥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동맥이었죠. 심장에서 나갔으니까 지금 콩팥으로
오는 거겠죠? 그리고 콩팥에서 나가는 혈액이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콩팥 동맥이 콩팥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콩팥 정맥이 콩팥에서 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콩팥, 겉질, 속질을 클릭했죠. 그랬더니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자, 세뇨관은 보먼주머니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가늘고 긴 관이고, 그리고 여기 이게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자, 여기 지금 콩팥 동맥에서 들어오는 혈액이죠. 사구체는 이렇게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부분, 보먼주머니는 주머니예요, 주머니. 사구체를 둘러싸는 주머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크게 우리가 3가지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여과. 그리고 두 번째, 재흡수. 이거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재흡수. 세 번째, 분비예요. 분비. 자, 여러분, 여과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정수기에 보면 필터가 있죠. 그 필터를 통해서 여과를 시켜주죠. 그 정수기는 우리가 더러운 이물질들을 필터를 통해서 거르고 우리가 깨끗한 물만 여과를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과는 이제 우리가 오줌에 나가야 되는 그런 물질들만 여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는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이 무엇을 지나는 동안, 사구체를 지나는 동안, 지금 콩팥으로 혈액이 들어왔어요. 이게 콩팥 동맥이겠죠.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콩팥 동맥은 이렇게 굵어요. 사구체는 모세혈관이잖아요. 모세혈관. 이렇게 가느다란 실처럼 이렇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 선생님이 한 겹의 세포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맥은 우리가 두껍다고 했죠. 두껍다고 배웠었죠. 우리 순환기 할 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렇게 도로가 있어. 도로가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막 처음에는 4차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1차선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막히겠죠. 엄청 밀리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혈액으로 생각하면 혈액이 막 이렇게 여기서 막 흐르다가 갑자기 통로가 이렇게 얇아졌어요. 그러면 막 밀겠죠. 그리고 뭐라 해? 혈압이 높아지겠죠. 혈압이 높아져요. 이렇게 밀어. 그래서 그러한 혈압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를 시켜줍니다. 어디로?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방향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매우 중요합니다. 사구체를 지나는 동안 크기가 작은, 이게 매우 중요해요. 크기가 작은 요소나 포도당 등이 물과 함께 어디로? 보먼주머니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크기가 작은 애들만 나가요. 그래서 크기가 큰 혈구나 단백질은 절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비타민, 이런 것들이 다,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다 여과가 되겠죠? 크기가 작으니까. 자, 그래서 여과를 시켰어요. 여과를 시켰는데,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포도당, 요소나,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노폐물이니까 당연히 오줌으로 배설을 시켜야 돼요. 근데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이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뭘 해야 된다?
재흡수를 시켜야 돼요. 여기 모세혈관 쪽으로 우리가 재흡수를 시켜서 이거는 콩팥 정맥 쪽이거든요. 콩팥 정맥 쪽으로 다시 우리가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재흡수라고 해요. 재흡수 뜻을 한번 보면 보먼 주머니 속 액체가 세뇨관, 여기가 세뇨관이거든요. 세뇨관, 보먼 주머니랑 연결된 얇은 관을 세뇨관이라고 했잖아요. 세뇨관. 보먼 주머니 속 액체가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몸에 필요한 포도당 등 아미노산이 될 수도 있겠고 포도당 등 세뇨관을 둘러싼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우리 아까 처음에 그림 생각해보면 세뇨관을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재흡수라고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무조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무조건 100% 재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100% 재흡수. 그렇지만 물과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다는 흡수되지 않고 일부만 선택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긴 되는데 선택적으로 흡수가 돼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 자, 여러분. 근데 그냥 흡수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니까. 근데 왜 재흡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흡수된 장소가 있죠. 우리가 소화 배울 때 우리가 소장에서 첫 번째로 흡수가 됐죠. 그때 흡수를 우리가 흡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얘는 다시 흡수된다 해서 재흡수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다음은 세 번째 뭐였죠? 분비예요, 분비. 여과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를 했으면 여과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겠죠. 이 모세혈관 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또 다시 받아와야 돼요. 세뇨관 쪽으로 받아와서 오줌으로 배설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과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은 노폐물이 세뇨관을 둘러싼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분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여과를 시키거든요. 여과를 시키는데 남아있는 요소가 있어요. 남아있는 요소들도 우리가 노폐물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와야 돼요. 오줌으로. 그래서 분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이 방향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아까 재흡수 때 안 말한 것 같은데 재흡수는 이 방향이 뭐였죠? 재흡수는 지금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글씨 이상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나가야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오줌 배설 경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콩팥에서 여과와 재흡수 과정을 거쳤죠. 여과와 재흡수 과정을 거친 후 세뇨관에 남은 액체는 뭐가 되어서 오줌이 되겠죠? 오줌이 되어서 콩팥 깔때기, 우리 아까 기억나요?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콩팥 겉질이 있고 콩팥 속질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긴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서 이러한 여과와 재흡수 과정이 일어났죠.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있는 네프론이 있었고 이 곳에서 우리가 여과 재흡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여기에 세뇨관에 남은 액체가 이제 콩팥 깔때기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다 생성이 돼서 콩팥 깔때기로 갔어요, 지금. 그리고 오줌관을 지났어. 우리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곳이 오줌관이 있었죠, 하나. 아까
그림 기억하죠? 오줌간을 지나 방광에 모인 다음 방광에서는 오줌을 잠시 저장을 해두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도를 지나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줌의 배설 경로도 알아야겠죠? 자, 우선 콩팥 동맥,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 콩팥 동맥, 그 다음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뭐가 된다? 여과가 되죠, 여과. 그리고 보먼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 세뇨관이었죠. 세뇨관을 통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간다? 오줌이 되어서 콩팥 깔때기로 가고 여기 콩팥과 방광을 연결해주는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겠죠. 쉽죠? 여러분들 이거 그림으로 싹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배운 용어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려주면서 외운다면 훨씬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게 몇 쪽이지? 182쪽인 것 같네. 오줌이 만들어져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여기 교과서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자, 이런 그림에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뭐가 돼? 여과가 되고 어떤 물질이 여과가 돼? 작은 물질, 뭐 포도당, 뭐 아미노산, 뭐 이런 작은 물질, 커다란 단백질, 혈구 이런 거는 통과 못한다, 여과 못한다.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세뇨관에 왔어요. 세뇨관에서 지금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돼야 되는 물질이 있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 이거는 정말 이해하면 쉬워요. 자, 우리가 오줌으로 노폐물을 배설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여과를 시켜버렸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다시 줘야 되죠. 그래서 재흡수.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 뭐 아미노산 이런 물질들을 재흡수를 시킵니다. 뭐 물도 재흡수를 시키죠. 근데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로 재흡수를 시킨다. 자, 재흡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세뇨관 쪽으로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줘야 돼? 오줌으로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여과를 다 못 시켰던 거야.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비라고 하죠. 요소 같은 거. 요소는 여과가 되지만 덜 될 수도 있어서 덜 된 것을 우리가 분비를 시켜야 돼요. 세뇨관 쪽으로 다시. 그러면 우리가 세뇨관에서 오줌이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돼. 그러면 이것이 콩팥 깔때기로 가고 콩팥 깔때기 그리고 콩팥 깔때기 그리고 어디로 가지? 오줌관, 그리고 방광, 그리고 요도, 그리고 몸박.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매우 대충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이해하고 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밑에 문제 있죠? 한번 풀어봅시다.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물질과 이동하지 않는 물질의 차이점. 이거 쌤이 다 설명했네. 이동하는 물질은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작은 물질이라 했어요. 작은 물질. 이동 못하는 거는 큰 물질. 왜냐하면 모세혈관이 실처럼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틈을 통과를 하려면 작은 물질만 통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입자의 크기가 달라요. 입자가 작으면 조금 좁은 틈을 통과할 수 있고 입자가 크면 통과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소가 콩팥 동맥을 통해 콩팥으로 들어와서 배설되기까지의 과정을 글로 써봅시다.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서 글로 쓰면 엄청 쉬워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지만 한번 써보세요. 쓰고 그림도 같이 그려보고 이렇게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하면 쉬워요. 자, 그 다음 우리 182페이지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1번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배설. 그 다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무엇? 콩팥 오중간 방광 요도를 뭐라 그러지? 배설계. 배설계라 그러죠. 배설계는 콩팥 오중간 방광 요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번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크기가 작은 요소나 포도당 등이 물과 함께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이 장소가 중요하다 했죠?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크기가 작은 친구들이 빠져나가죠. 다음 4번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오줌이 만들어질 때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설명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일단 단백질과 혈구는 통과를 못했어요. 혈구는 여과 자체를 못 시켰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줌에 혈구나 단백질이 있다. 그럼 큰일 나겠죠. 단백질 있는 오줌을 단백요라 해요. 이런 거 생기면 우리 병원 가야 돼. 병원. 그리고 우리가 혈구가 만약에 여과됐다. 그러면 오줌에서 피가 나오겠죠. 피가 나와. 그러면 그래도 병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처럼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어. 자,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거야. 당뇨병. 요가 오줌요거든요. 포도당이 오줌요에 들어있다. 당뇨 병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오줌이 만들어질 때 어떤 과정의 문제가. 자, 이거는 어떤 과정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포도당은 여과가 돼요. 여과가 됐어. 근데 우리 몸에 필요했지. 그러면 100% 재흡수를 시켜야 돼요. 그러죠?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재흡수를 시켜야 돼요. 근데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재흡수를 못 시킨 거겠죠. 그지? 그거를 말로 써보면 돼요. 자, 포도당은 여과된다면 모두 재흡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재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재흡수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퍼펙트. 자, 그래서 배설 문제가 여러분들 좀 학습지 풀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한번 힘들겠지만 여러분 다 열심히 해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번 5단원 동물과 에너지 단원 마지막 파트 세포흡과 에너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